잘 먹었어요? 이제 윈터도 거의 끝나가죠 이제. 이번 주 거의 됐고 다음 주에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기 애들 막 모여서 떠들던데 고3 아닌가? 원래 이맘때 되면 이제 막 떠들고 이제 치러져갖고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사람들은 쌤은 너희들은 어제 공부 학원에서 다 10시까지 하죠 요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축구를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쌤 어제 한국 축구를 보다가 객행 받아서 지금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한국 축구 안 보는 삽니다. 축구 안 보는 좀 살려고 했는데 이제 화짝을 우리가 이번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이제 2번 남았죠. 그래서 이제 교재 그때 이제 통합형 31쪽까지 수업했고 이제 푸는 거는 뒤에 하나 더 하고 이제 숙제로도 16번까지는 좀 풀어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32쪽 거기 이제 32쪽부터 이제 좀 나가봅시다. 32쪽. 통합형이니까 이제 이건 보통 이렇게 대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장문 글 나오고 네 문제 딸려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5번에서 8번 이제 공연을 앞둔 연극 동아리 부원들의 토의 그리고 나는 이걸 바탕으로 작성한 그의 초고 문제를 보니까 이제 5번은 A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A.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트는 A가 좀 짧았고 그냥 A, B 했는데 이제 A를 좀 길게 묶어서 학생들이 학생 1, 2, 3이 두 번씩 얘기하는. 근데 요거는 이제 선지를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제시가 돼 있는지를 보니까 역시 아이들의 이제 대화를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A 부분 대화를 한번 읽어봅시다. A래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 3년간 정기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의 수가 연속해서 줄었는데, 이 학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지난번 지문에서도 뭐 독서 토론하면 뭐 애들이 준다, 뭐 하면 애들이 준다, 애들이 계속 줄어. 이제 학교 망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가 생겨 이제. 그래서 정기 공연 이제 학생들의 수가 이제 줄었어요. 이번에도 그럴까봐 걱정이네 학생인가. 기존 공연에서는 학생들에게 너무 익숙한 교과서 작품을 공연했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니까 결과가 다를 거야.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예상했어 이제. 이번에는 좀 작품의 내용이 다르니까 좀 결과도 다를 거다. 그랬더니 학생 3이 맞아. 학생들에게 낯설면서도 학생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자고 기획한 것은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였잖아. 기획한 대로 준비를 잘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거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학생 1이 나도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해. 하지만 공연 준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예년과 같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1, 2, 3 얘기했고 다시 이제 학생 1이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사이를 잘 보면 일단 이제 학생 1번이 학생 3의 의견에 일단 동의를 했어 이제. 나도 이제 그럴 것이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겠지. 이제 학생 1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연 준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예년과 같다. 그럼 이건 애들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특히 홍보를 잘해야 될 거야. 그래서 하지만 들어가면서 이제 홍보를 강조했어. 학생 1번이. 이렇게 홍보를 강조했죠. 자, 학교 신문에 우리 공연을 소개하는 글을 싣는 것이 어떨까? 네, 학생 2번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을까? 학생 3번이
제목, 장소 뭐 이런 단편적인 정보만 알리지 말고 우리가 공연하는 작품이 의미 있는 작품임을 알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글을 쓰자. 이렇게 A가 마무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1번 봐봐. 학생 1이 관람객 감소를 염려한 것은 공연 준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아까 학생 1번이 여기 두 번째 학생 1번 바로에서 하지만 하면서 준비를 잘 못하면 예년과 같을 거야. 즉 공연 준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판단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학생 2가 이번 공연의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기존 공연과 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공연 작품의 내용상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고, 이건 학생 2번의 첫 번째 발화. 이제 학생 2번의 첫 번째 발화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한 거고요. 자, 3번 학생 3이 이번 공연의 기획 의도를 제시한 것은, 공연 기획 의도를 학생 3번의 첫 번째 발화에서 얘기했습니다. 공연 기획 의도에 맞지 않는 준비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 학생 3번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이 공연 기획의 의도를 제시한 것은 지금 뭐예요?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여기 공연 기획 의도에 맞지 않는 준비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애들이 뭐 문제점을 막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래서 3번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학생 1이 학교 신문에 공연을 알리는 글을 싣자 제안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5번 학생 3이 공연 작품이 의미 있는 것임을 알리자고 제안한 것은 공연을 예년과 다르게 기획한 의도를 고려한 것이고,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은 뭐 답 쉽게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제 6번 문제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기억 먼저 보고 기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지는 미리 지울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자, 얘네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준비 어떻게 할까 얘기 계속 이어가면서 기억 위에 바로 학생 1번이 작품의 줄거리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여기 봐봐. 학생 1번이 이렇게 얘기하고 학생 3번이 이어지는데, 얘가 이제 줄거리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했어요. 줄거리 제시를. 자, 그럴 때 이제 학생 3번, 이제 요게 기억이잖아요. 이제 학생 3번이, 자, 요것도 아까 이 A, B 문제랑 똑같아. 요런 지점에서 이제 문제를 낸다면 우리가 이제 요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요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돼. 이제 학생 요 이제 밑줄 친 요 부분이 위에 있는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오히려 찬성하고 인정하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화자 문제 풀 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 놔뒀다가 뭐 할 거야, 그지? 손을 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요 표시는 해놔야 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너희들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너희들은 이거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이 이제 읽으면서 뭐만 표시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이제 표시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기억을 보세요. 줄거리를 모두 밝히면 공연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거야. 이거 벌써 뭐야?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요 표시가 이제 거기다 그거만 딱 표시하면 돼. 이제 기억은 위에 학생 1번 발화에 대한 반대야. 줄거리를 모두 밝히면 몰입도가 떨어진다. 줄거리의 일부만을 소개하되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속 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자. 이랬죠. 예. 자, 줄거리 관련 내용은 내가 준비할게. 그러면 이제 기억을 봤잖아 지금. 그럼 이제 6번 봐봐. 기억은 상대의 견해를 참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그지? 무슨 상대의 견해를 참조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게 아니잖아. 1번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어차피 니은 봐야 되니까 넘기고. 3번. 기억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랬잖아,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선택지에 정말 잘 나와, 이런 말. 예상되는 문제점 지적. 선택지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걸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요,
이제 거의 이제 본문에 있는 아이들 대화 속에 말투가 이제 어떻게 제시될까? 여기 기억처럼 자 뭐뭐를 뭐뭐 하면 자 아니 요런 말 나오면 이게 이제 이거야. 예상되는 문제점을 써, 그지? 왜냐면 뭐뭐를 뭐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은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줄거리를 모두 밝히면 이게 이제 뭐뭐 하면 이게 가정이잖아. 근데 가정한다는 건 앞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상이라는 건 이제 아직 안 일어난 일을 예상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줄거리를 모두 밝히면 알겠지? 이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금 지적했잖아요. 자, 몰입도가 떨어진다라고. 그리고 이제 대안 제시. 뭐야? 이제 일부만 얘기하고 궁금증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 맞잖아. 그래서 이제 3번의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봐. 기억은 앞서 제시된 방안의 기대 효과. 앞서 제시된 방안이 줄거리 제시하자.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를 예측한 후 자신의 견해를 덮 이미 반대했어. 뭐 기대 효과를 예측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에서 4번 지우죠. 자, 5번. 상대의 의견을 요약한 후 그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아니죠. 5번도. 그리고 이 부분 잘 봐. 5번 선지에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 이런 것도 선지에 잘 나오거든. 잘 봐. 이런 것도 자신의 이해가 이런 말이 이제 선택지에 잘 나오는데 이런 거는 되게 어떤 형태로 제시되게 지문에서 이제 아이들 대화 속에 어떤 형태의 말이 나오겠어?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친구들이랑 대화하는데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어? 근데 내가 얘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이렇단 말이지?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거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지? 이 내용이 맞으려면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했다가 맞으려면 이런 내용이 대화에 나와야 돼. 네가 지금 뭐라고 말한 게 이거란 말이지? 혹은 이거를 의미하는 거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기억은 절대 그지? 그런 내용의 대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도 지워. 자, 그럼 이제 기억에서 1, 4, 5는 이미 날아갔잖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이제 확인할 건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자, 이제 더 논의할 사항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을 나열만해서는 인상적으로 소개하기가 힘들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글로 써서, 자, 공연 예시와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면서 니은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요 니은 앞에 학생 1번이 뭐라 그랬어? 글의 마지막에 제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했지. 글의 마지막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기본 정보를 글의 마지막에 제시하면 그 정보들이 부각되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지 않을까? 글의 첫머리에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자, 지금 니은이요. 보세요. 6번에 3번 선지 아까 기억은 맞았잖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맞지? 얘도 형태가 똑같잖아. 뭐라 그랬어? 기본 정보를 글의 마지막에 제시하면 자 이런 식으로 뭐뭐를 뭐뭐 하면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 이랬지. 그러니까 예상되는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글의 첫머리에 제시하자 이랬지.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한 거 맞고 당연히 3번이 답으로 보이죠? 아까 사실 남아있던 2번도 뭐 읽어봐봐야 니은은 상대의 요청과 관련한 이게 니은이 무슨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거야? 그런 내용 아니지? 그래서 읽으면서 6번에 답도 찾았어요. 그러면 네, 가글을 읽는 과정에서 5번, 6번 답은 나오고 5번, 6번 답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밑에 있는 이제 학생 1번 그냥 슉 읽으면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끝났어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나의 글이 나와 있는데 가에 빈칸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제목을 빈칸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이 총 4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애들 대화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의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용일치야. 이제 실제 나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나를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 이제 그 뭐 강연으로 우리가 받은 뭘로 보든 이거 어차피 하나의 글이잖아. 그러니까 독서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이거 그냥 하나의 비문학 지문처럼 읽으면 되는데 훨씬 내용은 쉽고 그지 간단하지.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읽으면 그냥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그지? 이게 우리 독서 지문 읽는 것처럼 막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벨링만 해놓으라고 그랬지. 그지? 자, 그럼 이제 1문단에 보면 자 이제 몇 월 며칠 날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하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교과서 작품을 공연했어. 자,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1문단의 마지막 세 줄. 이에 이번 공연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낯설면서도 학생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문단에서는 이제 공연 일시에 대한 정보 이거 알려주고 자 이제 이 뒷부분에 이 세 줄 읽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뭐라는 거 라벨링 해놓으면 돼. 이게 바로 뭐겠어? 앞에 이제 대화에도 있었지만 요거 제시해줍니다. 공연 기획한 의도, 공연 계획 의도를 얘기해줍니다. 그지? 공연 기획한 의도, 공연 기획한 의도를 이제 얘기한 거야. 그것만 우리가 파악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은요, 이제 실제 작품을 소개하지. 자, 복서의 마음을 이제 번안한 복서와 소년입니다. 주인공은 왕년 복싱 챔피언이지만 지금은 노쇠한 70대 노인과 학교 폭력을 겪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노인은 허름한 요양원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가던 노인의 방에 어느 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남학생이 찾아옵니다. 이 작품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신구세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작품 소개, 공연 작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 이제 작품 소개를 하면서 이제 내용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만남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거 이제 간략히 언급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3문단을 보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야. 학생은 노인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줄 알고 노인의 방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그 봉사 와서 이제 뭐 페인트 칠하는 이제 뭐 이런 거 하다가 웬 노인이 있어. 노인의 방에 페인트 칠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말도 못하는 것 같고 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보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러고 이제 있으니까 혼잣말 이제 연락 궁시렁 되면서 이제 근데 하다 보니 이제 자기 마음 속에 있던 얘기를 혼자 궁시렁 됐겠지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노인이 들었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노인은 학생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친구의 죄를 뒤집어쓰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봉사하게 된 것도 알게 됩니다. 학생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 노인은 자신이 기억에서 의식적으로 지워버렸던 화려했던 과거와 해체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를 넘어서 소통하게 되고 각자의 상처 역시 치유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줄거리 제시를 했는데, 이제 줄거리를 제시했는데 아까 애들 대화 중에 줄거리를 모두 밝히면 좀 흥미가 떨어질 거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일부만 밝히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자 그랬잖아. 자, 보세요. 이제 4문단 봐봐. 이 작품은 세대 갈등, 학교 폭력, 독거노인 문제 등을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노인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처지고 학생은 학교 폭력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인물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무기력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의식의 거행을 함께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자의 상처를 이제 치유하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둘이 뭔가를 계획한다.
자, 이들의 좌충우돌 거사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지금? 아까 그 대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궁금증 유발. 그치?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그지 가고 있잖아.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이제 많이 보면은 왜 영화 같은 거 소개하는 그 채널 많이 있잖아. 영화 채널. 그래서 보면 이제 결말까지 다 해주는 그런 이제 채널이 있고 한 중간쯤 이제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러면서 그지 그런 채널 보잖아, 그지? 뭐 영화 채널도 뭐 워낙 많아서 지무비 거기 신입사원 모집한 데더라. 지무비에서 사원 모집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서 보통 그러잖아. 이제 그런 거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끊잖아 이제. 그럼 옛날 TV에서 막 그럼 출발 비디오에 막 이런 거 봐도 이제 뭔가 알려주는 듯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말은 잘 안 알려주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궁금증을 유발하고.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 여러분이 공연을 보고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의 희망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지. 그러니까 뭔가 알려주는 듯 하면서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건 전략이야.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 그런 게 있잖아. 어떤 뭐 이제 영화도 마찬가지고 신제품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쭉 이제 보여주긴 하지만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광고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광고라고 그래? 티저 광고라고 들었어요? 티저 광고? 그럼 티저 광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지. 뭔가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 궁금증 유발하고 결말은 그지? 정말 알짜배기는 안 알려줘. 그래서 이제 궁금하면 뭐 이걸 영화를 봐라. 궁금하면 이 제품을 사라. 이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봐봐. 지금 자 1번. 공연 정보의 다음 기획 의도를 밝히지 않은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공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획 의도 제시. 자, 이 라벨링만 해놓으면 자, 다 확인되잖아. 1문단에서 기획 의도 제시했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인공 소개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제시하지 않은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과 남학생의 만남이 의미하는 바를 밝힌다. 이 문단에서 만남의 의미 아까 밝혔다는 거 확인했을 거고. 자, 3번. 줄거리의 일부분만을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노인과 남학생이 소통하게 되는 과정에 그렇죠. 그러니까 줄거리를 제시했지만 이게 사실은 일부분만 하고 전체 다 알려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 문단에서 이제 이거 확인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제를 초래한 원인. 자, 사회 문제의 원인이 여기 지금 나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지? 사회 문제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4번 답이 되겠지? 자, 5. 글의 끝부분에서 이건 아예 위치까지 지정해 주잖아. 그래서 이건 마지막 문단만 보면 확인하는 거잖아. 자, 호기심을 환기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궁금증 유발 질문 제시했잖아. 그지? 그래서 역시 4번 금방 확인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8번 문제는 이제 가에 들어갈 표제와 부제를 정하는 거야. 표제 부제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얘기했지. 제목이 보통 두 줄로 이루어지면 처음에 이제 굵은 글씨로 많이 제시되는 표제가 있고 이제 밑에 줄표 다음에 부제가 있는데 여기 학생들 여기 이제 1, 2, 3번이 한 번씩 얘기하잖아. 이건 조건이야. 그래서 조건을 제시해주면서 적절한 것은 이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1번 줄거리로 제시된 주요 사건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자. 그 다음 학생 2번 작품의 의미도 드러나야 한다. 학생 3번 자 표현할 때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해보자. 그러면 이제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문학 공부하면서 비유라는 얘기 들어봤을 텐데 당연히. 그래서 비유는 여러 개가 있지만 대개 이제 우리가 비유하면 이런 거야. 직유법 들어봤죠? 은유법 들어봤죠? 의인법 들어봤죠? 뭐 이런 정도. 요 정도 안에를 이제 우리가 보통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래. 그럼 이 비유적 표현이 찾는 게 나는 더 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유를 가지고 답을 좀 소거해 나갈 수 있겠지? 그죠? 비유. 그러니까 비유가 안 쓰이면 어쨌든 안 되잖아. 나머지 1, 2 학생의 조건도 조건이지만 비유 찾는 게 더 쉽다. 그러면 일단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선지 두세 개는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1번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
사회의 그늘 이런 말 나오지, 그지? 사회의 그늘 이거 비유지. 그지? 원래 그늘이란 건 어떤 물체가 이제 빛을 받으면서 이제 만들어주는 게 그늘인데 우리는 이게 뭐 사회의 그늘이니 당연히 비유죠. 근데 여기 비유는 일단 있어. 자, 2번 비유가 있니 없니? 2번 선지에는 비유가 없어요. 애초에 비유가 없어요. 그냥 2번은 그냥 다른 조건 따질 것도 없이 비유 갖고 지우면 되잖아. 자, 3번에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은 지우면 돼요. 자, 4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이야기. 여기는 비유가 없는데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마법에 빠지다. 이런 건 이제 비유야. 마법에.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요 사건 여기 사건이 뭐야? 이 작품에서의 주요 사건은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야. 그지? 이 두 사람이 일단 만나야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상처 치유 마법 나왔고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작품의 의미는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작품의 의미 뭐야? 상처를 치유해 준다. 알겠지? 근데 정작 만남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겠지. 비유는 있지. 그러니까 비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도 있지만 주요 사건이 없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비춰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비춰 보여주는 이야기. 이건 비유는 있어요. 사회의 민낯이다. 민낯이 뭐야? 맨 얼굴이죠. 우리 뭐 화장하지 않은 얼굴 뭐 이런 거 민낯이라고 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사회의 민낯.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은 있는데, 자, 역시 사건 두 사람의 만남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 아까 4번처럼 상처를 치유해 준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 5번은 비유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두 개가 없어. 그래서 이제 1번만 남게 되는 거야. 1번이 사회의 그늘에 있던 주인공들의 만남과 그늘 탈출하기. 이게 주요 사건 압축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신구세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 이게 의미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 그래서 당연히 1번 찾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세트를 이제 맞습니다. 자, 많이 졸리냐? 잠을 어떻게 깨울까? 지금 소리로 깨울까? 이게 데시벨을 한 10배 올리면 잠이 깰 텐데. 자,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고요. 이제 9번에서 12번 또 이제 다음 세트 보자, 이제. 9번에서 12번. 자, 이제 9번, 12번 역시 똑같아요, 유형은. 이제 가의 대화 나와있고, 나는 글인데. 자, 여기는 이제 학생도 나오지만 발명가. 물론 여기 뭐 선배인데 얘도 학생이야. 학생 발명가. 근데 이제 발명가라고 이름 붙여져 있고. 그래서 발명가랑 인터뷰하는 거야, 이제. 여기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뭐, 이제 어떤 설명문 초고를 이제 쓴 건데요. 문제를 보니까 역시 9번 기억력. 이거 읽으면 실시간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이제 선배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해서 이제 자, 나를 쓰기 위해 학생 이와 나는 대화야. 가와 나를 고려해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요. 9번만 가와 관련된 거고 10번부터는 나를 다 봐야 돼. 이게 10번부터는 나를 다 봐야 돼. 그래서 일단 그냥 대화 읽으면서 이제 요거는 좀 더 빠르게 가봅시다. 이제 기억 미용 중심으로만. 자, 이제 선배 발명가가 나왔잖아 이제. 그래도 이제 기억 보세요.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어떤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 9번에 1번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면, 자, 아까 발명가 선배가 얘기한 걸 그대로 재진술하며 자신의 생각, 뭐예요?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9번에 1번 맞지? 자, 그때 이제 발명가가 발명품 꺼내며, 네, 이걸 보세요. 보여드리죠. 설탕, 소금, 양념통, 어디든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았어요. 니은.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2번 봐라. 설명 대상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 여기에 무슨 과학적 상식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뭐 범위가 넓다면 넓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수능을 위해서라도 배운다면 과학은 4과목 정도 배우잖아 우리가.
이제 물화생지. 여기 지금 니은에 물화생지가 하나라도 들어있니? 이게 뭐야? 이게 물리야? 생명이야? 이게 지학이야? 안 되지. 그러니까 과학적 상식을 제시하여 바로 틀렸다는 거 나오잖아. 그래서 2번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작은요. 화작은 목표는 15분 컷 정도 생각하면 돼 이제. 그냥 15분 정도에 이제 이거를 풀면 제일 좋다. 근데 더 빨리 풀면 더 빨리 풀수 물론 정답만 다 맞추면 뭐 10분 안에 풀면 더 좋지. 근데 현실적으로 10분 안에 정답 다 맞추는 게 궁극적으로 그런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욕심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고 넉넉 잡고 15분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당겨서 뭐 12, 3분 정도 풀면 좋지. 그지? 근데 그러려면 문제 풀 때 과감해져야 돼. 근데 이제 평소에 연습 없이 우리가 과감할 수 없잖아.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놓으면 실전에서는 과감해질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화작은 꼭 좀 투자를 하라고 그랬죠. 전혀 안 하면 안 되고요. 근데 너희도 이제 이게 실제 시험이잖아. 그러면 이 9번 문제 풀 때 니은 이거 빼박 정답 맞지? 이거 누가 봐도 정답이잖아. 그럼 사실 이제 디귿 니은 미음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뭐라 이거? 2번 정답 너무나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디귿 니은 미음 너무 뻔해서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나학을 봐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나의 내용을 한번 빨리 파악해 봅시다. 자 나를 보시면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 이게 핵심 내용이야. 여기 이 글의 핵심 내용이 거기 선배가 얘기한 내용 중에 이제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대화를 니은까지만 읽고 말았지만 이제 사실 그 발명가 선배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길게 얘기하는 거 있지 중간쯤에 그게 사실 핵심이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 그리고 이거에 단계별로 체험 단계 뭐 인지 단계 발명 단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중심으로 쓴 거야 이제 이 글이. 그래서 여기 1문단에 이제 그런 얘기 소개했고요. 자 2문단 잘 봐 이제. 자 이제 1문단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2문단 3문단 4문단 보면 여기 보면 2문단 시작이 일단 이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돼. 자 먼저 그 다음에 3문단 시작은 그 후 그 다음에 4문단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뒤에 문제에서 이 부분 다루는데요. 우리가 전에 어떤 문제에서 글 볼 때 이런 거 있었지 왜? 뭔가 얘기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이게 뭐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첫째, 둘째, 셋째나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 근데 그때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 그런데 얘는요 이제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야. 병렬적이라는 건 동등한 자격을 그냥 그지? 원인이 세 가지 있다 하면서 첫째 원인은 둘째 원인은 이럴 때 이제 병렬적이고 이거는 뭐야? 순차적 제시죠. 그지? 순차적이야 이거. 그지? 순차적 먼저 그 후 마지막. 이제 요거는 병렬적 제시하고 좀 달라. 이제 순차적 제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자 이제 그 12번 문제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때 좀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지금 체험 단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지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발명 단계 이렇게 쭉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봐봐 10번 문제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거기 1번 선지를 보면 발명품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지. 나도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이건 그냥 나학을 한 번만 읽으면 아니라는 거. 이 나학을 글쓴이가 이런 내용 썼어요?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이 글에 있었니?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답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또 3번이 왜 안 되는가 봐봐. 3번 선지 10번에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는 통으로 설명하셨지 그랬는데 아까 그래서 그 발명가 선배가 모형의 각 단계를 뭐로 설명했어요? 필기구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거기 필기구 가지고 자 어디에 있냐면 거기 각의 디귿 다음에 나와. 디귿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필통 꺼내면 필기구로 말씀드리죠. 그랬지. 필기구로 설명했어요.
양념통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념통은 처음에 그냥 얘기한 거였고. 자, 그래서 4번.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셨지. 나도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 창출한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하면서 이 낙을 글 수 있는 뭐예요? 자전거를 가지고 이 글을 쓴 거야,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4번이 맞겠지. 알겠지? 이 지금 4번. 자, 그 다음. 이제 11번을 보니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즉, 여기 2문단, 3문단, 4문단. 자, 여기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서 그지? 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세 단계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러고 끝났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마무리된 게 아니죠. 뭔가 마무리 문단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거야. 이제 설명문의 끝부분을 쓸 때는 먼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되고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찾는 거잖아. 근데 여기 조건을 두 개를 준 거야. 중심 내용이 잘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의의를 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아까 똑같아. 하나만 골라서 그냥 답을 먼저 소거하는 거야. 그런데 의의라는 게 뭐예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치?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의의거든. 근데 여기 봐봐. 1번 선지를 보면요.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또 사물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이건 의의는 있어요. 그런데 얘는 왜 답이 안 되냐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그죠? 뭐예요?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되잖아. 아까 단계, 무슨 단계?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 알겠지? 그 얘기가 빠져 있어. 그러면 이제 2번은요. 의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자, 체험, 인지, 발명 단계에 이루어진다. 발명 단계 이후에는 자, 체험 단계 이전에 학습한 발명 기법을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이랬지. 어떤 그냥 과정 뭐 설명만 했지 이 의의가 없어. 그럼 5번도 마찬가지야. 5번도 봐봐요. 설명만 했지 의의가 없어. 알겠지? 이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도요. 이것도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하면서만 얘기했지 단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중심 내용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답은 4번밖에 없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이랬고 이 모형의 단계를 따라하면 쉽게 아이디어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 이제 나에 대한 이제 상호 평가를 할 건데요. 잘 봐라. 잘한 점과 수정할 점. 그럼 이제 이 낙을 관련해서 자, 1번 보시면요.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심화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답이 너무 쉽게 나와야 정상이야. 낙을 한 번만 읽어봤으면 비교라는 게 뭐예요? 어떤 두 대상을 견줘서 공통점 막 얘기하고 차이점도 생각해보는 게 비교잖아. 근데 여기 비교 자체가 없는데, 그지? 자, 그래서 보면 답은 쉽게 나와 1번. 그런데 잘 봐, 2번.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 앞부분에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를 사용했다. 요거잖아.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 문단 앞에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를 이제 사용한 거 맞고요. 자, 수정할 점 보세요. 수정할 점에 자, 이 문단에서 표현이 어색한 문장을 사용했다 이랬는데 요게 맞아야 되잖아 이제. 그지? 요게 있어야 되잖아. 표현이 어색한 문장. 근데 여기 사실 문장이라고 얘기했지만 문장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사실은 단어 사용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문장이 이상해지지. 단어가 잘못되니까 어디겠니? 이 문단에 그럼 만약에 어색한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이게 3번이 답이 되겠지. 근데 어색한 게 있죠 당연히. 여기 어색한 게 전혀 없다면 3번이 답이겠지만 어색한 게 있어요 이 문단에. 자, 어디가 어색해? 어디가 잘못됐어? 거기 뭘 잘못 썼어? 단어가 뭘 잘못 썼어요? 어디 잘못 썼어?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이 이상해. 단어가 잘못돼서. 알겠지? 봐봐. 그리고 직접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뭘 보여? 직접 자전거를 타 보기도 해야지. 보이기도가 왜 보이기도야? 보기도지. 그 다음에 자전거를 분해해 보기도. 보기도지 이게 왜 보이기도야. 그리고 하면서
탐색한다지 이게. 그지? 능동으로 표현해야지. 탐색되는 게 아니라 탐색하는 거지. 탐색된다가 아니라 탐색한다라고 해서 읽어야지. 알겠지? 응? 너무 졸려하는데 오늘 뭐 나왔지? 비빔밥에 상추 넣어서 비벼 먹었니? 혹시? 상추 넣어줬잖아 거기. 아 이거 상추다. 원래 상추에 졸음 유발 저기가 있어요. 성분이 상추에. 야 이거 다음 주에 선생님 이거 야 얘들아 34쪽 이제 오늘 나가야 돼. 그러면 다시 나가도 될 것 같아. 34쪽 다시 나가도 될 것 같아. 거의 지금 많이 그냥 졸고 사경을 해보고. 자 다시 자 요거 이 문단에 이 단어들 보이기도 잘못됐어요. 탐색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탐색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4번은 3문단에서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을 사용해서 통일성을 떨어뜨렸대. 그거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게 어떤 문장이야? 3문단의 어떤 문장?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이게 만약에 없다면 4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4번 아까 이미 1번이 비교가 없기 때문에 사실 1번이 답이거든요. 나머지 다 맞아야 되잖아요. 자 어디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3문단의 마지막 문장. 왜냐면 거기 이거 발명과 관련한 자전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보는 것이 좋다. 뜬금없이 자전거 추억 감상문이 나와 여기. 그래서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분명히 들어있지. 그 다음 5번 4문단에서 앞뒤 문장의 위치를 잘못 배열해서 내용의 연결이 즉 문장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될 문장이 있지. 당연히 이게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바뀌어야 돼. 왜냐면 첫 번째 문장이 자,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가봐.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다른 방병통을 참고할 수 있다. 즉 자전거가 아닌 튜브를 통해 뜨는 자전거. 이렇게 맞는 거지, 그지?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순서를 바꿔줘야 맞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알겠지?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까지 할게요. 지난번에 16번까지 풀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16번까지 가면 이제 뒤에 이제 이건 뭐 계속 또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해서 보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50쪽으로 이제 가긴 갈 거거든요. 그리고 16번까지만 이제 여기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13번에서 16번 요거 이제 마저 봅시다. 13번에서 16번. 자, 마찬가지가 계속 대화와 이제 글이 제시되고요. 자, 학생들이 이제 토의를 합니다. 나눔 장터 행사 홍보를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A, B 문제 14번에 분명히 나오는데 A, B가 길어요. 전에 처음에 요거 나왔을 때 A, B가 좀 짧아서 근데 얘는 A, B가 길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면서 요 표시 있잖아요. 이제 아까 여기 지웠다. 요거 이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그 표시도 좀 해가면서 사실 이제 A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제 A가 거의 절반이 A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학생 1번부터 봐봐. 자 먼저 홍보용 안내 게시물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할지부터 말해보자. 내 생각에는 참여도 높일 수 있게 나눔 장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게시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 여기 A와 관련해서 A에서 학생들만 뺄게 그냥 이제 편하게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제 지금 여기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학생 1번이 얘기했지. 자, 학생 2번. 자, 기억 보세요. 잠깐 게시물의 형식부터 먼저 결정하면 게시물에 들어갈 내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반대했지. 그지? 그리고 여기 또 기억도 있어. 여기. 자, 그래서 자, 13번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13, 14를 실시간으로 같이 푸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묶이면. 그래서 이제 13번 1번. 상대 제한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 게시물의 형식부터 먼저 결정하면 내용이 제한된다. 자, 부정적 측면 고려하여 토의 안건의 논의 순서에 대한 반대 의견. 자, 지금 토의 논의 순서 뭐부터 논의할까 하면서 형식에 대해서 그치? 근데 형식부터 얘기하면 내용이 제한된다. 그래서 논의 순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바라이다. 맞죠?
이거 1번 맞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잘 봐. 이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랑 좀 이제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 고난도 문제야. 왜냐면 보통 아까는 이제 3명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3번이 아니라 다시 1번이 나와서 그냥 2번의 의견에 대해서 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수긍했잖아. 근데 이제 이거 완전히 또 다르네. 학생 3번이 나와서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3번 봐봐. 밤샘 독서 행사 때에도 오랫동안 토의하면서 게시물 내용을 결정했지만 그 형식이 뒤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내용 선정 토의를 다시 해야 했잖아. 이랬지. 그러면 자, 이 2번이 말한 거에 대해서 얘는 또 다시 반대하고 있어.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줘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자, 형식부터 우리가 논의하자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형식 논의에 대해서 형식부터 논의하자는 걸 반대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용이 제한된다니까 이제 오히려 내용을 강조했어. 그랬더니 얘는 또 반대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내용 먼저 논의하는 거에 또 반대하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보다 훨씬 난도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일단 말하는 애들도 많이 파악해야 되고 결국 문제는 똑같은데, 그지? 14번 문제 A, B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훨씬 말하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트의 A, B 문제가 만약에 3점짜리였다면 얘는, 그지? 우리가 쏟아붓는 노력에 비하면 5점을 받아야 될 정도의 5점짜리 문제. 그지? 뭐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형식인데도 난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얘는 꼼꼼히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제 학생 3번이 또 이제 학생 2번의 내용에 대해 반대했어. 그랬더니 학생 1번이 또 그랬었지. 그럼 이번 안내 게시물은 광고 포스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개최식이나 장소 등과 같이 나눔 장터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포스터 형식이 좋을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살짝 잘리고 이제 자 이제 학생 1번이 여기서 이제 자 포스터를 제안했더니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 3번이 그것도 좋지만 작년에 행사가 끝난 후 실시한 설문조에서 행사의 취지와 참가 방법을 몰라 참여를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잖아. 자, 포스터에 대해서 역시 찬성하지 않았어요. 이제 포스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2번이 다시 나와. 자, 학생 2번이 그리고 얘가 니은이야. 자, 이제 니은에 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앞에 학생 3이 얘기한 거예요. 취지와 참가 방법을 몰랐다. 그지? 그래서 취지와 참가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 이랬지.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자, 니은에 2번 봐. 13번에 2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포스터 형식의 게시물을 채택하자는 상대의 의견. 이게 이제 학생 3번의 의견인데 이것과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발화이다 그랬는데 포스터 형식의 게시물을 채택하자는 상대는 아까 학생 1번이었고요. 학생 1번. 자, 그리고 얘가 포스터를 채택하자는 의견과 상반된 식의 얘기를 한 거는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2번에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13번 문제도 바로 이제 확인을 해가고 그다음에 이제 A가 아직도 안 끝났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보고 이제 14번 문제 A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내용 길어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이제 6교시에도 이어서 하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잠도 좀 쫓고